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방통천 오방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방기는 예전부터 무속 현장이나 점사 현장에서 널리 쓰였던 깃발인데요. 다만 현장에서 쓰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고 사람마다 해석이 달라서 배우는 사람이나 또는 상담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혼동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어떤 분들은 오방기를 영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세계 느낌으로, 또는 어떤 분들은 경험이나 직관으로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방식이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기존 방식으로 오방기를 잘 써오신 분들은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고, 오방통천은 기존 오방기를 부정하려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오방기가 가진 색이나 방위, 오행, 계절, 기운의 작용을 실제 임상 속에서 다시 정리해서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것인데요. 오방통천 오방기는 3,000명 이상의 임상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졌고요. 오방기를 단순히 색깔로만 보지 마시고 그 색이 가진 오행의 작용과 깃발이 놓인 그 자리에 따라서 실제 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한 체계입니다. 오방기는 말 그대로 5방위를 상징하는 깃발인데요. 각 깃발은 단순한 색깔이 아니라 방위나 오행이나 계절, 기운, 그리고 육수가 함께 배속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방기를 볼 때는 색만 보아서는 안 되고요. 그 색이 가진 오행의 작용을 함께 보아야 됩니다. 오방통천에서는 초록색은 목, 그리고 빨간색은 화, 노란색은 토, 그리고 흰색은 금, 남색은 수로 봅니다. 그리고 이 5색이 어느 자리에 나왔는지에 따라서 현재 상태와 사건의 흐름을 읽어낼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방기가 왜 단순한 색깔점이 아닌지, 그리고 오방통천에서는 오방기를 어떻게 실제 점사에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그 기본 원리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쪽은 목의 기운이고요. 계절로 보면은 봄에 해당하고, 월로는 1월, 2월, 3월에 해당하겠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24절기로 보는 것이 맞는데 음력으로 이해해도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색깔로는 초록색입니다. 봄이 되면 땅속에 있던 생명이 밖으로 올라오듯이 싹이 트고 줄기가 뻗고 새로운 방향이 생기겠죠. 그래서 초록색 깃발의 점사에서는 시작, 성장, 방향, 움직임을 뜻하고요. 육수로는 청룡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청은 푸를 청이고요. 푸른 기운, 즉 봄의 생기와 동쪽의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다음은 남쪽입니다. 남쪽은 화의 기운이고요. 계절로는 여름, 월로는 4월, 5월, 6월에 해당합니다. 색깔로는 빨간색이고요. 여름은 뜨겁죠. 꽃이 피고 열기가 올라오듯이 모든 것이 밖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빨간색 깃발의 점사에서는 노출, 확산, 표현, 인기나 말, 소문, 그리고 활동성을 뜻합니다. 육수로는 주작에 해당하고요. 주작은 활발히 움직이며 지저귀는 새의 형상이죠. 그래서 말이 생기거나 소식이 오가고 일이 밖으로 퍼지는 그 기운을 봅니다. 다음은 중앙입니다. 중앙은 토의 기운이고요. 계절로는 만하라고 하죠. 즉, 늦 여름을 말하는 거고요. 원로는 보통 6월의 기운을 중심으로 보는데 토는 사방의 기운을 받아들이고 묶어주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은 단순히 한 계절이 아니라 기운이 모이고 정리되는 중심 자리입니다. 색깔로는 노란색입니다. 그리고 노란색 깃발이 점사에서는 정체나 묶임, 그리고 관리나 현실적인 문제, 집안, 땅, 몸, 건강,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을 뜻하는 거고요. 육수로는 구진과 등사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구진은 얽힘과 정체,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를 보는 것이고요. 등사는 생각이 꼬이거나 불안이 감기는 작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란색 깃발은 단순히 나쁜 기운이 아니라 일이 멈춘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붙잡고 정리해야 될 문제가 드러난 것입니다. 다음은 서쪽입니다. 서쪽은 금의 기운이죠. 계절로는 가을이고 월로는 7월, 8월, 9월에 해당하고요. 색깔로는 흰색입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죠. 봄과 여름에 자란 것을 거두고 익은 것과 아닌 것을 가르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흰색 깃발의 점사에서는 판단이나 정리, 절단, 결론, 그리고 계약적인 문제나 법적인 문제 또는 손익계산을 뜻합니다. 육수로는 백호에 해당하고요. 백호는 강한 판단과 절단의 기운입니다. 그래서 흰색 깃발이 나오면 일이 정리가 되거나 잘라내거나 결론이 나는 쪽으로 보시면 되고요. 좋게 작용하면 확실한 결정이 되고 나쁘게 작용하면 다툼이나 손상 또는 끊어짐으로 나타납니다. 자, 마지막은 북쪽입니다. 북쪽은 수의 기운이죠. 계절로는 겨울이고요. 월로는 10월, 11월, 12월에 해당합니다. 원래 수의 색은 검정색이 맞는 것인데요. 실제로 오반기에서는 검정색이 너무 무겁고 단절의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주로 남색이나 짙은 파란색 깃발로 표시를 합니다. 이는 수가 가진 북방의 어둡고 깊은 기운을 시각적으로 부드럽게 표현한 것이고요. 태극 문양에서도 음의 기운을 푸른 계열로 드러내듯이 오반기에서도 북방 수의 기운을 남색으로 나타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변용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파란색과 푸른색을 혼동합니다.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 신호등을 우리가 흔히 파란불이라고 말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그것은 푸른색, 즉 초록색에 가까운 색이죠. 오방통천에서는 이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수의 기운을 가진 남색으로 표시합니다. 남색 깃발을 점사해서 사용할 때 숨은 문제 또는 지연이나 문서, 비밀, 생각, 그리고 불안이나 기다림, 다음 순환의 준비를 뜻합니다. 육수로는 현무가 되겠고요. 북쪽의 수호신입니다. 현무는 깊은 어두운 곳에 보이지 않는 곳에 감춰진 사정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남색 깃발이 나오면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이면의 조건을 봐야 되는 건데요. 문서가 있는지, 숨겨진 말이 있는지 또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변수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초록색 깃발은 동쪽이고 봄이며 시작과 성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빨간색 깃발은 남쪽이고 여름이며 노출과 확산입니다. 그리고 노란색 깃발은 중앙이고 늦여름이며 정체와 관리입니다. 그리고 흰색 깃발은 서쪽이고 가을이며 판단과 정리입니다. 남색 깃발은 북쪽이고 겨울이며 숨은 조건과 지연입니다. 오방통천의 오방기는 단순히 색깔을 뽑는 점이 아니라 색 속에 들어있는 오행의 작용을 읽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방기를 보려면 어떤 색이 나왔는가에서 멈추시면 안 되고요. 그 색이 어느 방위인지, 기운인지, 그리고 어느 계절의 작용인지, 어떤 사건의 흐름을 만드는지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것이 오방기를 실제 점사에서 쓰는 첫 번째 기본이 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두 번째 깃발이 초록색 깃발로 나왔을 때 어떻게 현재 상태가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불삼 정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